안녕하세요.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 뷰티케어 클래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오늘도 피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실 김상엽 원장님 모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상엽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저희 준비한 주제가요. 학생과 부모님이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바로 10대 피부 관리인데요. 10대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을까요? 오늘 많은 도움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10대는 또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런 10대가 피부 문제를 직접 겪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사명감 좋습니다. 자, 10대들의 피부 고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드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여드름이라는 건 어른이 되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젊음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10대 때 청소년기에는 정말 예민할 때라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 10대들은 어떤 여드름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청소년 여드름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생각보다 많은 고민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학생이 직접 올린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문의를 주신 경우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족 모두의 고민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드름은 학창시절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10대 때 발생하는 여드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후에 20대나 30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생 피부를 좌우할 수도 있는 10대 때 피부 관리. 그렇다면 오늘 청소년 피부 고민과 또 올바른 관리법은 무엇일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들은 정말 고민이 많은 게 바로 이 여드름 고민이었거든요. 남자도 많아요. 네, 그렇죠. 맞아, 여자 남자를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게 여드름 고민인데 학생 때는 한창 여드름이 났다가 또 성인이 되면서 다행히 피부가 좀 깨끗해진 친구들도 있지만 여전히 20대 때도 여드름 피부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친구들 정말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청소년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은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청소년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은 생기는 원인부터 다릅니다. 근데 사실 그냥 보기에는 피부 질환처럼 보이고 울긋불긋하고 여드름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발생 원인이 다르면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두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청소년 여드름이 발생하는 이유는 안드로겐의 분비 때문인데요. 안드로겐 성분이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피지샘을 자극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피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피지샘은 모공 근처에 있어 피지를 만들어낼 때 모공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하게 되는데 이 모공이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로 막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드름이 되게 됩니다. 그럼 뭔가 막혀 있는 거니까 이 각질 제거만 제대로 해주더라도 사실 여드름 좀 개선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 않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또 모공 안에 여드름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모공 속 피지를 먹고 또 번식하게 돼요. 그러면은 성인 여드름의 발생 원인을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성인의 경우에는 살짝 다른데 선천적으로 피부 타입이 피지를 많이 분비하는 지성 피부이거나 또 각질이 자주 쌓이는 편이면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화장을 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화장 후에 제대로 클렌징을 하지 않아서 모공을 막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현대인이 갖고 있는 수면 부족, 또 스트레스 같은 상황으로 인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지를 발생시켜 여드름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여성 성인분들이 가장 고민인 게 그 매달 오는 월경 주기에 입 주변으로 뾰루지, 여드름이 올라오는 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이건 매달 올라오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것도 여드름인가요? 네, 자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자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춘기에 발생하는 부위는 보통 T존 부위고 네.
성인의 경우에는 유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존은 주로 입 주변이나 턱, 뺨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드름과 성인형 여드름으로 구분한다는 거 말고 또 여드름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실 여드름은 좀 뭔가 분화구처럼 빨갛게 올라오는 느낌인데 이게 또 종류가 있나요? 네, 여드름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여드름은 하얀 여드름, 바로 화이트헤드.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좁쌀 여드름입니다. 이것도 여드름으로 보는군요. 네, 맞아요. 이 하얀 여드름은 피지선의 입구가 막혀서 피지가 단순히 뭉쳐져 있는 것으로 보통 볼 아래쪽 턱 라인에 쉽게 발생하면서 모공 입구가 너무 작거나 또 거의 막혀 있어서 끝이 하얗게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무리한 압력을 가하면 염증성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얼굴에서도 분명히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하얀 여드름이나 이 좁쌀 여드름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분 공급이 탁월한 화장품 기초 라인이나 트러블 전용 라인으로 진정시켜서 피지가 잘 배출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충분한 수면, 그리고 또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도 중요하지만 수분 공급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여드름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이제 화이트가 나왔으니까 네. 또 반대가 나와야 되죠? 아, 블랙인가요? 맞습니다. 네. 화이트헤드의 반대인 블랙헤드, 즉 까만 여드름입니다. 개방 면포성 여드름이라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개방성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방성은 표면 끝이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모공이 확장되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개방성 여드름은 T존 위주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코끝에 블랙헤드를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코팩을 하고 뜯어내는데요. 네. 순간적으로는 이런 블랙헤드가 제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빼주기만 하고 다시 모공을 닫아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모공이 점점 더 넓어지거나 진하게 피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게 저도 피지가 이제 코끝에 있었는데 제 코에 하긴 뭐 해가지고 오빠 코에 했다가 모공이 넓어졌어요. 이게 결국에 닫아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코팩을 사용하실 거면 자극 없이 모공을 열어서 피지를 녹이고 불려줄 수 있는 피지 연화 제품을 사용하시고 이 피지 제거 후에는 반드시 수분으로 그 부분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저희가 알고 있던 여드름과는 조금 다른 여드름을 들어봤어요.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떤 건가요? 네, 앞서 설명드린 이 2가지 여드름은 비염증성 여드름이었다면은 지금 설명드린 빨강 여드름과 노랑 여드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성 여드름입니다. 먼저 빨간 여드름, 구진성 여드름은 고름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구진은 매우 딱딱하고 작게 융기되어 크고 작게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으며 큰 여드름의 경우에는 발열감과 통증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 네. 이 경우는 잘못 건드리면은 모공이 넓어지거나 또 피부가 파이거나 네. 또 색소 침착이라는 흉터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란 여드름은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름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흔한 여드름의 형태로 면포나 구진, 농포가 서로 혼합되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노랗게 곱는 염증이 발생하며 또 만지게 되면 통증이 있고 또 조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피부층 손상이 생기기 쉬운 상태여서 함부로 짜게 되면 흉터나 자국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 가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사실 앞쪽에 두 가지는 그래도 좀 겁이 나지 않았는데 뒤쪽 여드름 두 가지는 좀 겁이 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드름도 종류 양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청소년의 피부 특징과 여드름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청소년 여드름을 저희가 케어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청소년의 피부와 또 성인의 피부는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도 10대 때 피부와 지금 피부가 다르시잖아요. 그립네요. 네. 그리운 시절이에요. 네. 피부 상태는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 연령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청소년이 된 아이들도 아기 때 또 초등학교 입학 전만 해도
보들보들하고 모공 한 점 없이 깨끗했잖아요. 그쵸. 그때로 정말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의 피부,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했습니다. 10대 피부의 특징들 저희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드름 발생 비율을 조사한 자료를 보시면요. 중고등학생인 청소년이 여드름 피부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부의 특징 때문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여드름이 좀 났던 친구들은 피부에 왜 기름이 돈다고 하잖아요. 지성 피부, 유분이 많은 피부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하는 청소년기에는 왕성한 피지 분비로 인해 여드름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피지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이 피지는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 아나운서님과 저도 관심이 갖고 있는 노화를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성 피부가 건성 피부보다도 주름이 덜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이 피지 분비량이 워낙 너무 많다 보니 잘 씻어내지 않으면 모공을 막게 되어 여드름이 쉽게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키는 또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화장입니다. 화장품의 색소가 피지와 섞여서 피부에 남게 있으면 트러블이 더 잘 일어나게 되거든요. 사실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화장 시기를 보면 평균 나이가 1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랑 너무 달라져서 빨라졌는데 이런 배경 역시 청소년들의 이 피부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매일 화장을 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여드름입니다. 10대들의 피부는 성인에 비해 연약하고 또 흡수율은 좋은데요. 그만큼 얼굴에 바른 화장품 성분을 잘 흡수하게 됩니다. 10대에는 보습이 가장 중요한데 요즘에는 이른 색조 화장으로 인해서 많은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의 피부는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살결이 매우 매끄러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남성 호르몬이 피지선의 분비를 활발하게 만들어 여드름이 나기 쉬운 지성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철저한 세안 관리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화장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화장 자체가 피부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클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더 피부를 망치는 거잖아요. 네, 여드름이 심해지게 되면 성인이 된 후에도 없어지지 않는 여드름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네. 10대 때 관리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상태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청소년기에는 또 화장에도 관심이 있고 이렇지만 학업이 또 중요한 시기라서 화장은 열심히 하다가 지우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드름 피부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중 49.3%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와, 많네요. 네. 그나마 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3%.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다는 분은 11.4%에 그쳤습니다. 생각보다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네요. 그럼 일상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공에 낀 먼지와 여드름이 합쳐지면 염증이 안쪽에서 굳어지기 때문에 먼지 제거를 위해 꼼꼼하게 세안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잦은 세안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으므로 하루에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여드름이 있다면 저자극성 오일 프리 제품을 사용하고 화장품 선택 시에도 화학 성분이 배제된 비면포성 또는 비여드름성이라고 표기된 제품과 또 끈적임이 덜한 제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뭔가 꼼꼼하게 세안을 하고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이 여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쉽게 할 수 있는 세안과 수분 공급을 통해서 평소에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량이 늘어나고 또 늘어난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각종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가 있으므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볍게 각질 제거를 해주고 또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다른 관리 방법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을까요?
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쵸. 스트레스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의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혈중 코티솔이 증가되면서 피지 분비 증가를 유도하여 여드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 정말 쉽지가 않지만 역시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주시고요. 근데 원장님, 또 먹는 음식이 피부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달달한 음식 아니면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 피지가 막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이 얘기는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정확하게 명백한 사실은 아닙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등 특정 음식 성분과 여드름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술입니다. 사실 10대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몰라요. 몰래 또 드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원래 있던 여드름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또 새로운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체질이나 유전, 호르몬의 불균형, 불규칙한 생활 습관, 또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로 하여금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으니 평소에 올바르고 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여드름을 예방하고 깨끗하게 피부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소년 여드름 피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받아보니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과 부모님 모두 궁금해하셨는데 여드름, 유전인가요? 네, 대부분의 질환은 유전성 영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청소년 여드름도 유전적인 영향이 큽니다. 엄마가 여드름이 심했다면 자녀의 중증 여드름 발생 위험은 3배나 증가하고요. 아빠가 여드름이 심했다면 2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10대 청소년의 여드름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부모님이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호르몬, 만성 스트레스, 화장품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유전성 영향이 있더라도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과 사후 관리가 동반된다면 사실상 여드름의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여드름 피부로 고민하는 고1 남학생의 질문인데요. 여드름은 세수를 열심히 하고 푹 자면 된다고 해서 2-3시간마다 비누로 열심히 세안을 합니다. 그런데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세수만 잘하면 자연스럽게 여드름이 없어지나요? 네, 정말 고민이 깊게 느껴지는 사연인데요. 근데 이건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고민분을 주신 학생분 2-3시간마다 하는 세수는 정말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10대 피부에 잦은 세안은 오히려 더 해로운데요. 네. 효과가 없는 여드름 자가치료법 1위가 바로 세수 자주 하기거든요. 세수를 자주 하시는 것은 여드름 피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세수는 하루 2번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션을 바르면 여드름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클렌징 후에 스킨만 바르는데 올바른 피부 케어법인가요? 왜 이렇게 다들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아나운서님 되게 지식이 좋으신데요? 네, 이건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세안 후에 알코올이 함유된 스킨만 바르게 되면은 오히려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깨트립니다. 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피부 유분이 부족, 또 이어서 수분 부족 현상으로 염증성 여드름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피부에 필수적인 유분막이 부족하면 수분 손실이 가속화되고 또 피부 장벽이 약해지게 되어 남은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 피지를 더 활발하게 분비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속은 건조하고 겉은 피지 분비 과다한 상태가 되면서 여드름 발생이 오히려 더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가 여드름 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질문이 정말 좋습니다. 열기가 뜨거운데요. 네 번째 질문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드름 그때그때 압출해도 되나요?
네, 여드름 날 때마다 참지 못하고 막 손으로 이렇게 짜는 학생들이 그쵸? 많은데요. 못 참습니다. 네, 이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손에는 세균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도구를 써요. 네. 도구를 쓴다고 해도 자가 압수를 하게 되면 염증이 심해지기 쉬운데요. 염증이 심해지면 흉터까지 남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드름 흉터는 대부분 청소년기에 생기는데요. 네. 이렇게 손이나 스스로 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압출 시에는 이게 제대로 짜지도 못하고 골문 부위에 피지와 고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동일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거나 더 심각한 염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공, 페인 흉터, 색소 침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좋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5번째 질문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 청소년기에는 뭐든 잘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여드름 피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하루빨리 여드름 피부를 졸업하고 싶어요. 평소에 주의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될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네, 성장기 때에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영양소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지만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기름진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또 유제품 등의 섭취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오드를 함유한 김, 미역과 같은 해조류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 GI 지수라고 하는 당 지수가 높은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에는 여드름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10대 피부 관리의 중요성, 청소년기 여드름 피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네, 성인과는 다른 청소년 피부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또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여 잘 관리하신다면 여드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10대 피부는 연약하고 또 흡수율은 높기 때문에 짙은 색조 화장은 NO! 트러블 피부 전용의 화학 성분이 배제된 민감성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세안은 너무 자주 말고요. 하루에 2회 정도만, 그리고 끈적임이 덜한 제형의 세럼이나 겔은 발라주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남은 게 있었던가요? 네, 있습니다. 흉터를 유발하는 자가 압출은 금물, 또 올바르고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또 적당한 수면, 또 스트레스 해소, 유수분 밸런스 유지, 그리고 술은 성인의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에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피부과 전문의 김상엽 원장님을 모시고 10대 피부 고민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마 학생 여러분들도 직접 보셨다면 귀가 쫑긋 세워지셨을 것 같아요. 네, 10대 피부는 정말 쉽게 나빠지기도 하지만 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오늘 내용이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